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짜 부자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사건화를 접할 때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이나 자산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허세를 많이 부리고 실제는 같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속이지 할 정도로 말하는 거에 절반은 거짓말인 경우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가짜 부자 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가짜 부자 판별법은 그냥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돈 자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짜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신 부자분들은 별로 어떤 거를 사고 싶다라든지 부자인 거를 티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나중에 친해지면은 이분들이 저희한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업은 이런 거 좀 해보자. 아니면은 투자는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 처음에 만나자마자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실제 부자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매우 드물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사가 절대적인 건 없지만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다른 거를 보여줄 만한 스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직업이 좋거나 이런 거를 어필하면서 인맥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도 제가 몸담고 있던 모임에서 좀 의사나 이런 걸 사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의사라는 거를 해서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었는데 점점 이야기하는 게 좀 달라지고 실제와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대부분 이제 이런 사기꾼들은 대부분 이제 가짜로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차량 같은 것도 실제로도 그냥 지인의 차량이든 뭐든 해서 빌려가지고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내가 재력 상태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부자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신 분들은 돈 이야기라는 건 좋아해요, 부자분들이.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 관리나 사업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자랑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가짜 부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짜 부자 판별하시려면 제 방법이 있긴 해요. 자, 이건 이제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그냥 운영하는 예를 들면 명함 같은 거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한 회사를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진짜 부자시거나 하면 대부분 이제 기업이 중소기업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견기업이거나 조금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이거나 이런 최소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돈을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그냥 기업 검색하면 사실 다 나옵니다.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신용정보 회사에서 어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재산이나 재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시다면 그걸 떼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신분 자체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기 동생이 의사인데 내가 동생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이름 자체를 속여서 얘기하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계좌이체를 해보세요. 계좌이체를 그 사람들에게 계좌이체를 뭔가 할 만한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은행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체할 일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다르다. 살짝 의심해 보시는 게 좋다.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제 여러 명이서 좀 비싼 걸 먹었다고 가정하면, 내가 내 몫은 돈 보낼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좌를 그냥 알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걸 극구 계속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가짜 부자 혹은 사기꾼들을 좀 판별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보통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 해보시면 돼요. 법인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되거든요. 자, 법인등기부등본이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세요. 또는 동업이거든요. 근데 동업은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은 주식회사세요. 그래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일단은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은 그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거기 사장,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들이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주식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회사가 클수록 임원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해요. 원래는 이제 주식회사에서 자본금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좀 사실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서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간단하게 임원 딱 한 명, 이사 한 명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해당 케이스를 딱 봤을 때 이 회사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걸 사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사실 솔직히 이제 저희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통 제가 지인으로서 알고 지내던 분이 저한테 가끔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을 의뢰하실 때 갑자기 이제 원래는 예전에 뭐 술자리에서 막 자기가 돈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니, 그래서 세금계 사서 끊으려고 뭐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별거 없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많은데, 부모님이 하는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업적 지식 같은 게 이야기를 하면서 티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거나 사업을 좀 해봤던 사람들은 금방 사자라는 걸 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 딱 봤을 때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정도 요소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사람이 좀 가짜 부자는 아닐까, 좀 사기꾼은 아닐까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